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학기에는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개념 물리학이라는 그런 거를 새로 한번 동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도록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문제를 풀고 수업 시간에 제대로 수업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일단 물리에 대해서 개념이 좀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물론 물리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진행할 것입니다만, 근데 한번 들어 가지고는 이 물리의 개념이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복습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동영상을 개념만 골라 가지고 유튜브 동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일단 여러분들이 휴대폰들은 다 들고 있으니까 이 휴대폰을 가지고 유튜브 동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짧은 시간에 이제 개념만 설명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유튜브 이 수업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는 학생들은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좀 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공부를 하는 그런 경우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더 개념을 이해하기가 좋고, 그래서 일단 그 개념을 이해를 하고 나면은 수업 시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념만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동영상을 제공할 거니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을 참고를 해서 공부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1장에서 이제 우리가 설명할 게 뭐냐면은, 제1장에서는 단위계라는 게 있습니다. 단위계. 물리학에 있어서는 단위가 어떤 단위를 쓰느냐.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거리를 표시할 때는 리,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물리학을 하려 그러면은 단위라는 게 같아져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물리학을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단위계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 물리학에 사용하는 단위계는 MKS 단위계라고 합니다. MKS 단위계라 이렇게 사용하고,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국제적으로 표준이다, SI 유닛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먼저 뭘 사용을 하느냐. 첫 번째로 보면 거리는 메타를 사용하다. 메타. M이라 쓰죠. 그 다음에 시간. 시간은 우리가 S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여기에 세컨드라고 표시합니다. 초를 표시를 한다 이거죠. 초를 표시를 하게 된다. 세 번째로 우리가 질량을 표시할 때는, 질량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킬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질량. 질량을 영어로 하면 매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매스는 킬로그램을 쓴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써서 앞에 것만 따서 거리를 표시할 때는 메타를 쓴다고 M, 질량을 표시할 때는 킬로그램이라고 써서 K, 그 다음에 시간을 표시할 때는 세컨드를 써서 S, 이렇게 우리가 단위를 표시하는 게 MKS 단위계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보면, 근데 이제 메타라는 게 메타라는 게 얼마만큼 거리를 메타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는 이제 지금은 줄자를 찍어서 메타가 요만큼 되니까 메타가 1m가 요만하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 메타라는 단위가 기온이 어디냐 이거죠. 기온이. 메타라는 단위가 기온이 어디고, 그 다음에 킬로그램의
기온이 뭐냐, 그 다음에 시간의 기온이 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메타가 1메타가 얼마만큼이라는 거 딱 고정이 딱 돼 있어야 우리가 물리학을 하는데 변화가 없는 거지. 1메타가 이만큼 됐다가 이렇게 변하게 되면 우리가 물리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단위를 우리가 메타가 얼마만큼 되느냐, 킬로그램이 얼마만큼 되는 물리량이냐, 그 다음에 세컨드가 얼마만큼 물리량이, 얼마만큼 시간이 1초라는 그 단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메타라는 단위는, 1메타라는 단위는 일단 이와 같이 단위를 정할 때는 뭐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 이게 이제 절대 불변이 돼야 되니까 물리학에서 절대 불변 상수를 이용합니다. 물리학에서 절대 불변에는 어떤 물리량을 사용을 한다.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에는 1메타를 얼마만큼 지정을 해주냐 하면은, 물리에서 절대 불변한 게 빛의 속도. 진공에서의 물리의 빛의 속도라는 거는 통상 우리가 이제 3 곱하기 10의 5제곱 킬로미터 per second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이렇게 메타 단위계로 바꿔보면 3 곱하기 10의 8제곱 메타 per second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걸 1메타라는 거는 빛이 요거 지금 메타 per second로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C다. 광속 C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1메타라는) 거는 빛이 3 곱하기 10의 8제곱 분의 1초 동안에 1초 동안에 가는 거리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m라는 것은 빛이 3 곱하기 10의 8제곱분의 1 가는 거리를 우리가 빛이 1m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딱 고정이 돼 있으니까 빛의 속도도 고정이 돼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킬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플랭크 상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플랭크 상수 H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 플랭크 상수 H가 어떻게 표시되느냐 하면은, 앞에는 기억을 못 하겠고, .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제곱 줄 세컨드. 이렇게 우리가 플랭크 상수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 지금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면, 에너지라는 게 전자기파의 에너지, 그러니까 전자기파라고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빛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라디오파,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휴대폰에 날라오는 전파, 이런 거에 전부 다 전자기파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요게 HF 이렇게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H는 여기서 플랭크 상수고, F는 진동수라. 그 파의 진동수, 그 파의 진동수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E라는 게 나중에 이제 배우겠습니다만, 요게 이제 줄이라는 표시다. 줄 단위가 줄로 나아가고, 요게 F라는 게 요게 이제 요게 초당 몇 번 진동하느냐, 그 이하니까 S의 회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초당 몇 번 진동하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걸 단위를 전부, 요게 이제, 에너지가, E가 주울이고, 그 다음에 H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S, 단위를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H라는 단위는 줄 세컨드, 이렇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주울이라는 단위는, 보게 되면, 에너지라는 게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하면은 요게 F의 델타 X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F의 델타 X. 나중에 배웁니다. 이거는 굳이 깊이 알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건 F라는 게 요게 F 이퀄 MA에 의해서 요게 킬로그램이 들어간다. 킬로그램, 그 다음에 가속도가 메타 퍼 세크 제곱. 그 다음에 델타 X니까 요게 메타,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지금 H를 계산을 해보면 H라는 게 요게 킬로그램 메타 제곱 세컨드 제곱 곱하기 S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없애져 주게 되면 킬로그램 메타 제곱 S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자세히 한번 보게 되면 여기에 킬로그램이 들어가 있다. 이게. 그래서 요 값이 요렇게 얼마의 값이 딱 확정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 H라는 값이 플랭크 상수라는 값이 확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요 값을 해주고 미터 단위를 잡아였고 초라는 단위를 잡아여면 킬로그램이 우리가 여기서부터 킬로그램의 단위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이제 킬로그램을 찾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시간이라는 거는 1초 1초가 얼마만큼 되는 게 1초냐 그걸 정의하는데 이제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울 겁니다만은 원자핵이 이렇게 있다. 여기에 원자핵에 양성자가 있고 여기에 중성자가 있다. 중성자가 있고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제일 안에는 2개가 돌아다니고 바깥에는 8개가 전자가 돌아다닙니다. 여덟 개의 전자가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전자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있는 놈이 한 가지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뭐 어떤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전자를 총을 쏘아서 바깥으로 쏘아 놓으면 여기서 요렇게 지금 요 바깥에 있는 전자들이 안쪽으로 천일을 하게 됩니다. 안쪽으로 천일을 한다. 그러면 안쪽으로 천일을 하게 되면 여기서 요렇게 전자기파가 나와요. 전자기파가 바깥으로 도망을 나온다. 그래서 요 놈이 여기서 이쪽 단계로 바깥으로 나오거나 여기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요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정확한 상수의 값과 비슷하다. 그래서 요 셀에서 요 셀로 가거나 요 셀에서 요 셀로 바깥으로 나올 때는 그만큼 에너지를 투입을 해주면 요걸로 나오고 에너지가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에너지가 빠져나온다. 그래서 에너지가 빠져나올 때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전자기파가 우리가 지금 항상 일정하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세슘의 뭐 몇 단계에서 바깥으로는 세슘은 전자기로 넘으니까 바깥으로 많이 이렇게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의 전자가 항상 일정한 값을 여기서 이쪽으로 천이하거나 요거 할 때는 보면 원자별로 항상 동일한 전자기파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시간의 1초라는 것을 정하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단위의 변화량이
자, 예를 들어서 1km per hour를 메타 per second로 바꿔봐라. MKS 단위계로 바꿔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의 변화라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같이 물리학을 많이 한 사람들도 이 단위 변환을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상당히 심플하지만 상당히 수월하지만 실질적으로 복잡한 단위계를 바꾸라 그러면은 잘못 바꾸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단위계를 바꿀 때는 항상 룰을 잘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보면 이제 1 쓰고 hour에 킬로미터 이렇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걸 지금 어떻게 변화를 시켜주느냐면은 여기에 그러면 1km는 뭡니까? 1000m가 되죠. 1000m가 됩니다. 그 다음에 1시간은 얼마가 되면 3600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단위계를 보면 요게 H 이렇게 없애줘주고 그 다음에 킬로미터 이렇게 없애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km per hour라는 게는 100 나누기 3600 메타, 남는 거는 이제 메타 per second 밖에 없잖아요. 메타 per second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36분의 1 메타 per second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의 변화를 해줄 때는 반드시 이렇게 단위까지 집어이어서 계산을 해줘야 틀림이 없지. 이걸 하다 보면 요거는 우리가 심플하게 우리가 잘 알 수 있지만 복잡한 단위계는 거꾸로 집어넣는 경우가 왕왕 일어난다. 왕왕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잘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상가함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자, 상가함수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직각일 경우에 여기서 직각일 경우에 이걸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하고 이걸 C라고 하게 되면 요 각 사이를 세타라고 정의를 하는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A 직각삼각일 경우에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 이렇게 됩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C는 C제곱은 이렇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사인 정자로 쓰도록 할게요. 흘렸으면 사인 세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요 빗면 요렇게 돌아가요. 빗면 곱 요 C분의 B 이렇게 우리가 사인 세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삼각함수는 물리학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쓰인다. 그래서 복잡한 뭐 어떤 식이 쓰이는 게 아니고 심플한 식들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학생들은 정확한 개념을 지금 잡아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럼 요렇게 이렇게 C분의 A 이렇게 우리가 코사인 세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라고 하게 되면 A분의 B 이렇게 그 이 관계에서 이제 식을 재미나게 하나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사인 세타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라는 거는 응용 첫 번째로 1이 된다.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 된다. 요걸 한번 증명을 해보면 요 C 제곱분의 B 제곱 이렇게 되겠죠. 제곱은 플러스 C 제곱분의 A 제곱 이렇게 되는 게 1이다. 통분을 하게 되면 요게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C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응용이 잘 되는 건 뭐냐면 탄젠트 세타라는 거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식을 많이 쓴다. 탄젠트 세타라는 거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해보면 코사인 세타라는 게 C분의 A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라는 건 C분의 B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래를 없애진다. 그래서 결국 보게 되면 요게 A분의 B 이렇게 돼서 요게 A분의 B니까 탄젠트 세타, 이렇게 우리가 되더라.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삼각함수에서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요거 뭐 정의는 다 알고 보통 통상 있지만 요거 요식하고 요식을 우리 여러분들이 잘 개념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장의 개념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